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인 종합격투기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으면 더 좋았을 건데 참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bout MMA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를 영문으로 지칭하는 말이 MMA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MMA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실제로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MMA는 믹스 마셜 아츠, 그러니까 무술들, 종합격투기를 영어로 그대로 풀이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무술들이 섞어져 있는 형태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이드 하나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강사인 제 소개고요. 이제 저는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을 나와서 현재 여러 가지 종합격투기 대회나 주짓수 대회 그리고 격투기 대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종합격투기가 어떻게 시합이 되고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이제 제가 시합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한번 간단히 시청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우리 수업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두리 선수 그리고 일본의 카와마루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드급 슈퍼파이트. 자, 이번엔 좀 한일 매치 혹한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체중 84.3kg 대한민국 대구 MMA 이두리 청코너의 대한민국의 이두리. 자, 가드 펀치. 적중시키는 펀치의 감이라고 해야 될까, 손맛 이런 부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서로 얘기는 했는데 역시 또 생각한 대로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승윤 해설의 보시기에 그래도 이두리 선수가 후반 들어서는 적중률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네네. 아, 아무래도 이제 카와무라류 선수가 좀 이렇게 라이트! 좋습니다. 레프트입니다. 이두리. 좋습니다. 자, 확실히 적중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두리 선수. 네. 자, 다시 한번. 자, 레프트 하면 다시 그러나 응수하는 이두리. 라이트. 자, 위에 어느 한 선수가 위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라이트 제대로 아, 들어갔고요. 라이트 레프트까지. 네, 아, 다시 한번 라이트. 지금 가드를 올려야 되는 이두리 선수인데요. 바디 데미지가 있습니다. 바디 이두리 선수. 라이트! 공격하는 이두리입니다. 좋습니다. 라이트 다시 앞면. 자, 이두리 조심해야겠죠. 선수도 앞면을 계속 허용하면서 양 선수가 난타전. 라이트! 지금 레프트 다시 허용하는. 네. 자,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 선수 큰 박수를 받으면서 난타전. 좋아요. 네. 라이트! 멋집니다. 네. 라이트 대단하네요. 하면. 미공격으로 폭을 맞추는 카와무라. 이제 정신적 싸움이에요. 정말 정신적 싸움이네요. 네. 카와무라 선수가 힘이 없습니다. 이두리. 두 선수 또 하나의 명경기를 만들어내네요. 네. 모든 힘을 다해서 펼치는 경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은 딱 30초 남았습니다. 10대 27. 이두리 선수가 또다시 앞서면서 심판 전원을 치러 이두리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건데도 여전히 다시 봐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앞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MMA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써져 있죠. 믹스드 마셜 아츠. 자,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흔히 이종격투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종격투기는 잘못된 말입니다. 이종격투기는 말 그대로 어떤 복싱 또는 레슬링 이렇게 다른 종류의 격투기끼리 싸워가지고 어떤 무술이 더 강하냐를 겨뤘던 무술이 이제 이종격투기고요. 이제 종합격투기는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모든 운동들을 다 섞어서 본인들이 하겠죠. 이제 그 운동들이 본인들이 다 체득이 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저 상대와 나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기량을 겨뤄보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종 격투기라는 말은 이 강의를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종합격투기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격투기는 크게 여러 가지 테마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복싱, 킥복싱, 주짓수, 레슬링, 유도,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말을 하죠? 네, 투기 종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투기 종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 투기 종목을 모두 다 합쳐놓은 케이스의 무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종합격투기는 무술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지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분류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것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워낙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죠. 호신술로도 각광받고 있는 무술인데, 자, 주짓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짓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타격 기술은 없습니다. 타격 기술을 배제한 채로 말 그대로 그라운드 상황에서 상대방을 뒤집고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해서 상대방에게 뭐 조르기, 꺾기 등의 관절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항복과 제압을 받아내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킥복싱. 자, 여기서는 킥복싱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거는 제가 크게 분류를 든 것 뿐이고요. 자, 킥복싱은 쉽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타격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복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가라데, 쿵푸 뭐 이런 게 대체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수련하는 종목인 이 킥복싱을 제가 넣은 것 뿐이고요. 뭐 무에타이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주먹, 발, 팔꿈치, 무릎 등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뭐 태국 특유의 변형 권투를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제 뭐 말 그대로 타격 계통의 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룰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아까 우리 뭐 했었죠? 방금 주짓수에서 상대방과 나의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스탠딩 상황, 서로 서 있는 상황에서의 타격 기술 공방.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장 베이스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자, 레슬링. 아까도 제 시합을 잠깐 봤으면 나왔겠지만 이 주짓수라는 운동은 그라운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상황에서 그라운드 상황으로 넘어간 뒤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짓수를 잘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서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라운드 싸움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테이크다운, 넘어뜨리는 게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격투기라는 종목에서 이 레슬링이라는 분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방금 이 세 가지를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적어도 우리 종합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저 세 가지 종목들을 보통은 수련들을 하고 우리가 프로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프로시합뿐만 아니라 프로시합 이전에 열리는 아마추어 시합에서도 우리는 저 종목들을 모두 숙지한 다음에 이 종목들 간의 연계 등도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합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프로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죠. 지금 UFC라는 단체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올린 건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 종합격투기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뭐 태권도, 복싱, 킥복싱 같은 이런 엘리트 스포츠랑은 별개로 약간 프로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란 뭐예요? 상업성이 있어야 되고 대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많은 경기들이 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프로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뭐 레슬링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선수, 주짓수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선수, 그리고 뭐 복싱, 킥복싱 단일 분야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여러 종목을 수련하지 않고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해외 및 국내에는 뭐 1FC, 로드FC, UFC, WG, AFC 등의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만 우리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자,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이 단체들에서는 보통 아마추어 리그라는 거를 개최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축구를 뭐 유소년 리그부터 키우듯이 저희도 뭐 유소년 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부 리그에서 아마추어 시합에 선수들을 주기적으로 참가시키면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과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발굴해서 프로 무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UFC라는 단체는 워낙 유명한 단체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체가 뭐 종목이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던지시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거, 여기서 실시하는 시합들은 전부 다 하나입니다. 종합격투기고요. 뭐 UFC나 로드 FC는 종목 이름이 아니라 그 종합격투기 시합을 주최하는 대회사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UFC 같은 경우를 그 종합격투기 대회의 메이저 스포츠, 메이저 대회사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를 가기 위해서 다른 중소단체들에서 수많은 노력과 실력 그리고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갖춘 다음에 이런 좀 더 큰, 내가 아무래도 선수로서의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는 큰 무대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종합격투기 선수를 우리가 진로로 평가했을 때 선수 생활은 정말 짧잖아요. 선수 생활은 짧기 때문에 그 이후의 활동들,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요즘은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격투기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체육관에 나가서 체육관 지도자를 하거나 선수를 하거나 선수가 끝난 이후의 활동이 사실 지도자 이외의 길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대중들의 관심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뭐 AC를 들어서 몇 개 채널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이런 채널들처럼 내가 격투기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의 인지도도 쌓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면서 나의 가치 창출을 하면 물론 수익도 부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가적인 활동들을 떠나서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뒤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도자라는 거에 사실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이 직업을 희망하는 선수들, 이 직업을 희망하는 선수들은 아니죠. 이 직업을 희망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 또는 이 직업을 이미 선택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꼭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도자는 여기였어요. 여기 체육관. 물론 이 체육관 지도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육관 지도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조금 슬프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지도를 하면 물론, 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모습을 하나 했는데요. 자, 요즘은 종합격투기나 이런 종합격투기의 세부 항목들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수업과 그리고 이런 개설되는 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존의 1세대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아쉬웠던 거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무시하다 보면은 어느새 순간 정체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기술과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을 모두 두루 갖춘 상태에서 저렇게 강단에 서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도 체육관을 우리가 운영한다면 체육관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의 제자들에게 좀 더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이런 체육관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게 우리가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는 선수로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사실 체육관으로서의 성공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체육관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워낙 컨텐츠들이 좋아지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런 체육관들도 체계적이고 내용적 면에서 우월한 그런 내용들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특정 어떤 선수나 유명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체육관에서도 충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을 저는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종합격투기 선수를 희망한다면, 자, 그 중에 가장 해야 될 것은 일단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종합격투기라는 게 아직 학교 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전에 앞에 처음 시작했을 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드렸던 뭐 주짓수, 복싱, 킥복싱, 뭐 레슬링 등의 이러한 운동들을 먼저 접함으로써 먼저 입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숙지해 나가면서 운동을 배우신다면 좋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하던 그 종합격투기 케이지, 옥타곤이라고 하죠. 8강링. 자, 이런 케이지에 서 있는 상황을 했는데요. 마땅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사실 사진을 찾느라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른 데가 조명이 비교적 밝은데요. 시합을 하게 되면은 케이지 한가운데만 우리는 조명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관중석에 있는 조명은 모두 꺼집니다. 그러면은 케이지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눈부신데 그것 때문에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중학생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뭔가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막막하고 막 내 삶이 어두운 것 같고 막막하고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이 사진을 한번 떠올리시면 약간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 링 위에 서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근처가 어둡고 캄캄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목표와 어떤 진로를 가지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분명히 큰 보답이 따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